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의사는 당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외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유일무이하게 수술 사망률 300%로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 초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프로포폴이 어떤 약물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과 마취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의식하 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정맥마취제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주무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포폴의 작동 원리는 우리 뇌 안에서 뇌를 억제시키는, 뇌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가바라는 물질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뇌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의학용어로 유포릭하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의사라면 프로포폴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포폴의 특징은 굉장히 작용이 빠릅니다. 마취의 심도의 조절, 무슨 말씀이냐면 마취 깊이, 조금 더 깊이 주무시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마취의 심도 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를 중단했을 때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다른 약물들은 투여 후에도 몸 안에 오랫동안 약물이 남아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은 굉장히 빨리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투여 후에 생기는 문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면 마취 약제들이 마취가 깨고 난 뒤에 숙취 현상, 머리가 아프다든가 속이 메스껍다, 뭔가 불편한 느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프로포폴은 오히려 상당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프로포폴이 개발된 이후 당연히 모든 수면 마취를 거의 프로포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만큼은 아니지만 쾌락, 흥분작용,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평소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술을 받고 났을 때 굉장히 개운한, 한 30분 정도 시술을 받고 일어났는데 6시간, 7시간 정도 푹 잔 것과 같은 그런 개운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존성, 중독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의존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의존성은 도파민의 분비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수면 마취 약물들처럼 호흡의 억제와 심혈관 기능의 억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에 반드시 모니터링, 활력 징후라고 해서 숨을 잘 쉬시는지, 그리고 맥박이 충분히 강하게 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프로포폴은 목적이 아니죠. 어떤 시술을 받고자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너무 겁이 난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수단인데요. 의존성이 발생을 했을 때 프로포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목적이 되었을 때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중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신체적 중독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중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중독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중독에도 취약한 분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좀 더 쉽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 뇌 안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어서 행복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도파민의 분비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좀 더 긴 시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이 조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뉴스에서 유명 인사들이 이 프로포폴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과연 이것을 끊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억제된 것들이 해방이 되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프로포폴은 수면제가 아닌 마취제입니다. 잠에 대한 욕구를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잠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식사 대신에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알약을 먹는다면 그 섬유질로 인해서 저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를 통해서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진짜 잠은 생물학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만 이 마취제는 생물학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수면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마취제가 없었죠. 마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대 문서 같은 것을 보면 양귀비 열매라든가 맨드레이크 열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코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마취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충분한 마취 효과를 낼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국 충분한 마취 효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 있어서 통증 조절을 거의 포기한 채로 빠른 속도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외과 수술은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빨리 수술을 끝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좋은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모두가 힘들었죠. 수술 받는 환자, 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생으로 참아내야 하는 환자,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의사, 움직이지 못하게 환자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조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고생스럽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당신이 수술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조절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수술을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였습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의사는 굉장히 손이 빠른 걸로 유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술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당시의 외과 의사들이 보통 4명을 수술했을 때 1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면 이분은 10명 정도 수술을 했을 때 1명 정도가 사망하는, 당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외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실 유일무이하게 수술 사망률 300%로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300%의 사망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한 번은 굉장히 많은 관중들을 앞에 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받고 수술을 구경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굉장히 많은 구경꾼들이 들어와서 이 의사도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하려고 칼질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수술을 한 나머지 그만 환자의 다리와 함께 옆에 환자를 붙잡고 있던 조수의 손가락까지 같이 잘라버렸던 겁니다. 순식간에 피가 튀고 난장판이 됐고 자기도 너무 놀라서 칼을 치우는데 그 칼을 치우다가 옆에 있던 한 신사분의 옷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잘린 신사분이 자기가 칼에 찔린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쇼크로 죽어버렸고요.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와 손가락에 잘렸던 조수도 며칠 뒤에 감염으로 사망을 해서 이 로버트 리스톤이라는 의사는 유일무이하게 300%의 사망률을 가진 그런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취 방법은 크게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 마취는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이 통증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국소 마취제를 이 신경 주위에 투입시켜 줌으로써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길을 차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증의 발생을 하더라도 뇌까지 전달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은 채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뇌 안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잠을 자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취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을 마시는 분들은 중추신경계에서 내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작용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물을 더 많이 쓴다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취가 전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만 마취 약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뒤에 의식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포폴과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